열심히 하길 잘했구만.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완나무 할 수가 없고. 근데 원가에게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나오는 부분에서 주구장창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3번 정도 푼다라고 했죠. 풀 때 보시면 이론에서 당락이 자주지가 정말 많이 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왜 미리 말씀드린 실기는 나오는 데서 주구장창 내고 똑같이. 근데 이론에서 좀 당락이 자주지가 많이 돼요. 아무튼 자, 보시죠. 자, 이제 124페이지 8번이고요. 여기 단계배우법인데 이거 일단 표현 좀 해볼게요. 표현 좀. 이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자, 보세요. 뭐냐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요. 그림으로요. 보조 부문이 있고요. 보조 부문이 이렇게 있대요. 보조 부문 S1, 보조 부문 S2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문이 P1, P2 이렇게 있대요. 일단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 단계별 조금 더 어렵거든. 직접 배워보다 해서 그림을 좀 그려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공장에서 보조부문 S1은 보조부문 S2 도와주죠. 도와주고 그 다음에 P1도 도와주고 P2도 도와준단 말이야. 이렇게 맞죠? 실제로. 그리고 보조부문 S2도 보조부문 S1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제조부문 P1 도와주고 제조부문 P2 이렇게 실제로 다 도움을 줘요. 보조부문은 전부 다. 지네들도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공장의 실제 흐름 그랬을 때 자, 우리 단계배분법은요. 시험에서요. 이렇게 해줘요.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보조부문 S1부터 배부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단계배우법은 어느 보조 부문부터 배부할지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 부문이 지금 S1하고 S2밖에 없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보조 부문 S1부터 배부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에서 언급된 애가 선순위 보조 부문이 되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건 먼저 순위 보조 부문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에서 언급된 게.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게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배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 순위가 되는 거예요. 후순위. 이렇게. 그럼 제가 이 단계 배우법에서 핵심은 나중 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를 한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S1 입장에서는 S2한테 주는 건 나중 순위 보조 부문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응? 지금 요 사례로 따지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배부를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아까랑 달라. 여기다 배부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리고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한테 도움 주는 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S2 있죠? S2 입장에서는 S1한테 제공하는 건 나중 순위 보조 부문이 먼저 순위 보조 부문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 화살표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되셔요? 그죠? 그러면 나중 순위 보조 부문이 먼저 순위한테 제공하는 건 고려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나중 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한다라는 건 여기에 먼저 순위 보조 부문한테 배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순위 보조에게 배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S2가 S1한테 제공하는 건 나중 순위가 먼저 순위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요거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부 고려가 됩니다. 여기는 고려, 여기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뭐 핵심인데 잘 보세요.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요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요게 뭐가 되냐면 녹색이 S2 본인의 원가죠. 본인의 원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전부 다 제조 부문에 나눠준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보조 부문의 원가는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면서요.
최종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보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주황색으로 할게요. 지금 S1한테 요 동그라미 받았잖아요. S1한테 S2는 요 동그라미 받았잖아요. 짜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요즘 AI 기능 좋네. 예. 받았죠? S2가 S1한테 받았잖아요. 주황색. 그러면 S2는 요 주황색까지 합쳐서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S2의 배분 대상 금액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느끼시기에, S2는 일단 본인의 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S1한테 여기 있는 요거 받았잖아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요것과 주황색까지 합쳐서 보내줘야 0이 된다라는 거 일단은. 자, 그럼 일단 숫자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24페이지 8번. 일단 지금 녹화 중이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124페이지 8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단계 배분법 밑줄 치시고, 첫 번째 줄 단계 배분법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단계 배분법 말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어느 보조 부문부터 배분할지를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단 여기서부터 밑줄. 단 전력 부문부터 배분한다고 가정. 여기에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실게요. 그럼 보시면 지금 제조 부문이 조립 부문하고 절단 부문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이 전력 부문하고 수선 부문 있잖아요. 여기까지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전력 부문부터 배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력 부문이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선이 되는 거 무조건. 언급 예부터 하세요가 선이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단계 배분 적어 놓으시는 권장드려요. 여기 전력 부문이 선순위 보조 부문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이라고 꼭 적어주시는 거 추천. 안 그러면 괴상망측하게 배부해도 오답이 나옵니다. 얘가 선순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언급 안 된 보조 부문이 뭐예요? 언급 안 된 보조 부문. 수선 부문이죠. 그럼 언급 안 된 수선 부문이 후순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순위라는 뜻입니다. 후. 반드시 적어 놓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화면. 자, 보실게요. 여기 있죠?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지금 제조 부문인 조립 부문의 원가가 얼마 있어요? 본인의 원가. 화면 보시면. 제조 부문인 조립 부문의 원가가 20, 그렇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조 부문인 절단 부문의 원가가 40 있는 거죠. 그리고 보조 부문인 전력 부문 본인의 원가가 20만 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의 본인의 원가가 36만 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제가 왜 이걸 동그라미 치냐? 이 동그라미 치는 건 뭐냐면 아직 보조 부문의 원가가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보조 부문의 원가는 최종적으로 얼마가 돼야 된다고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0. 근데 보조 부문의 원가가 아직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금액은 보조 부문 걸 제조 부문에 나누어주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배분 전.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나눠주기 전 금액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되세요? 확인해 보시고. 오케이. 그냥 그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식은 고정돼 있지 않아요.
됐죠? 자, 그리고요. 시험에서 아까는 우리 퍼센테이지로 줬죠. 보조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한테 용역 제공하는 거 퍼센트로 줬잖아요. 지금은 갑자기 뜬금없이 뭐 숫자로 던져줬어요. 숫자로. 해석하시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질문 좀, 질문 좀. 질문 좀. 여러분, 전력 부문 있잖아요. 전력 부문. 전력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몇 킬로와트 주고 있을까요, 지금? 전력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몇 킬로와트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300이요. 아까 그랬죠. 용역 제공하는 건 왼쪽, 오른쪽 다 똑같다고 무조건. 여기. 검은색으로 해, 검은색. 아, 녹색으로 해볼게, 녹색. 이게 전력 부문이 제공하는 거, 여기가. 알죠? 그러면 여기가 전력 부문이 왼쪽에서 오른쪽. 조립 부문한테 300킬로와트를 제공한다라는 뜻이에요. 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제공하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여러분들.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절대. 자,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는 몇 킬로와트의 전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전력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는. 그쪽 100,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100킬로와트의 전기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는 몇 킬로와트의 전기를 주는 거예요? 그쪽 100.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용역 제공하는 건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무조건. 되셨어요? 그걸 여기다가 제가 적은 거예요, 여기. 전력이 조립한테 300킬로와트, 전력이 절단한테 100킬로와트, 전력이 수선한테 100킬로와트 주고 있다. 그렇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미리 적어 놓을게요. 전력 부문이 아까 먼저 순이었잖아요. 선. 그러니까 후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바로 해석해 볼게요. 표 해석하면 그럼 수선이 조립한테는 몇 시간의 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요? 수선이 조립한테. 그렇죠. 10시간. 되세요? 수선이 조립한테 10시간. 그렇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수선이 조립한테 10시간. 수선이 조립한테 10시간. 수선이 조립한테 10시간. 그죠? 그 다음에 수선이 절단 부문한테 몇 시간의 수선을 제공? 수선이 절단한테 몇 시간? 40시간 보이세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수선이 전력 부문한테 50시간의 수선료 제공하는 거 보이시죠? 됐어요, 여러분들 화면? 자, 그리고 여기 이미 적어놨지만 배분 후 제조 간접비는 보조분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방법이 똑같아요. 즉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는 걸 보는 방법과 보조 부문의 원가는 최종적으로 0이 돼야 된다는 거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됐죠? 다 똑같은데 이제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걸 어느 정도 쌩깔 거냐 아니면 안 쌩깔 거냐 이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핵심은 여기라고 했죠. 뭐냐면 그럼 지금 우리가 나중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력 부문부터 배부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조건 전력 부문부터 배부해야 돼요. 수선 부문부터 배부 안 되면 절대. 여기는 이 배부 순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계 배부. 여기부터 무조건 배부해야 돼요. 여기부터. 알죠? 그러면 자꾸 왜 꺼져? 자, 그러면 음? 왜 그래? 그러면 지금 전력 부문부터 배부하니까 전력 부문은 20만 원 다 나눠져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력 부문이 보내줄 금액은 20만 원 다 보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줘야 전력 부문을. 분명히 지금 전력 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부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전력 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립 부문한테 300kW의 전기를 주고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100kW의 전기를 주고 있죠. 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 보조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에 제공하는 걸 고려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하니까 이제 색깔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거는 전력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한테 100kW의 전기를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한 건 먼저 순위 보조 부문이 나중 순위한테 주는 거예요. 나중 순위가 먼저 순위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순위 보조분이 나중 순위 보조분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 있죠. 나중 순위 보조분이 배부해요. 하니까 이거 고려해요. 나눠줘요.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나눠줍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300대, 100대, 100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20만 원에. 오케이? 됐죠? 눈으로 확인. 여기서부터 산수야. 됐죠? 그러면 요 20만 원은 총 500kW에 대한 거잖아요. 총 500kW. 맞죠? 그럼 500kW 대 300대 100, 100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력이 조립한테 줄 금액은 네, 여기서부터 그럼 전력이 수선 부문한테 줄 금액은 여기 20만 원이 전체 500kW에 대한 거죠. 되세요? 그 중에 전력이 수선한테 100kW의 전기를 주고 있으니까 100kW 분자 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중요하니까 또 색깔 넣을게요. 여기 4만 원이 4만 원. 여기에 4만 원입니다. 4만 원. 4만 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전력이 조립한테 보내줄 금액은 얼마예요? 총 500kW 중에 300kW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이 조립한테 보내줄 금액은 20만 원 곱하기 총 500kW 중에 300kW를 제공하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얼마 이게 12만 원인가 그래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자, 그리고 전력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보내줄 금액은 전체 500kW 중에 100kW를 주는 거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그래서 20만 원을 12만 원, 4만 원, 4만 원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끝났어요. 전력 부문 다 나눠줬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가 나눠줄 차례냐면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이 그 다음 나눠줄 차례예요. 그죠?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핵심 화면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아까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숫자 적어 볼게요. 뭐냐면 여기 제가 여기 네모 박스 친 거 있죠. 녹색으로 네모 박스 친 게 뭐냐면 이게 수선 부문 본인의 원가예요. 이게 본인의 원가죠. 그죠? 근데 이것만 보내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요게 핵심이야. 아까 주황색. 요거. 지금 전력 부문한테 수선 부문이 4만 원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본인의 원가 36만 원만 이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력 부문한테 4만 원 받아냈잖아요. 받았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친 40만 원 보내줘야 된다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야 0이 되는 거잖아요. 아오키? 그래서 꼭 순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단계 배부, 여기부터 배부하세요라고 수선부부터 배부 난리 나는 거 그냥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수선 부문은 전체 36만 원에다가 예, 요거 합치면 여러분 눈 좀 더럽힐 거니까 4만 원이에요, 이거. 그래서 총 40만 원 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수선 부문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한번 보시면 자, 그럼 여기 수선자 화면 검은색으로 자, 그럼 수선 부문은 제조 부문인 조립 부문한테 10시간의 수선 용역 제공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이 제조 부문인 절단 부문한테 40시간의 수선 용역 주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핵심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수선 부문이 지금
전력 부문한테 50시간의 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빨간색은 나중 순위 보조 부문이 먼저 순위 보조 부문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고려한대 안 한대요? 안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배부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줘. 수선이 여기한테 배부 안 해주겠다라는 거. 너는 나중 순위잖아. 너는 수선 부문 입장에서 나는 나중 순위가 먼저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배부 안 하겠다라는 거 여기다가. 네, 되셔요? 이렇게 여기다 배부 안 하겠다라는 거. X가 여기다 여기서 여기에 배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중 순위 보조 부문이 먼저 순위한테 하는 거 배부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수선 부문은 10시간 대 40시간 대 50시간으로 분배하는 게 맞아요. 맞죠? 되세요? 분배하는 게 맞지만 이 수선 부문이 전력 부문한테 보내주는 건 나중 순위 보조 부문이 먼저 순위 보조 부문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전체 10시간, 40시간, 50시간 중에 50시간은 고려 안 하니까 전체 50시간만 고려하겠다는 10시간과 40시간이요. 되세요? 더 보실게요. 자, 그러면 수선 부문이 제조 부문인 조립 부문한테 보내줄 금액은 전체 40만 원이죠. 보내줄 금액 합치면. 그렇죠? 이 40만 원 전체 100시간 고려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10시간하고 40시간 요것만 고려하는 거니까 전체 50시간에 대한 거. 되세요? 이 중에 조립 부문한테 제공하는 수선 시간이 10시간. 그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8만 원인가 나오는 거예요. 8만 원. 이렇게. 8만 원. 되세요? 그러니까 X 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보내줄 금액. 보내줄 금액은 전체 40만 원 보내줘야 되는데 얘는 전체 50시간만 고려하는 거잖아요. 100시간이고 고려 안 하니까 50시간 중에서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제공하는 수선 용액 40시간 분자. 그죠? 이렇게 하면 32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여긴 분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한다, X 친다라는 건 안 나눠줌 이 뜻입니다. 안 나눠줌. 항상 안 나눠줌이 핵심이 안 나눠줌. 너 쌩까. 자, 그러면 여기 화면. 그러면 요거를 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 자 녹색. 그러면 여기가 이게 조립 부문의 본인 원가죠. 조립 부문 본인 원가란 말이에요. 맞죠? 본인 원가가 있고 지금 전력 부문한테 12만 원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인, 보조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8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 녹색으로 친 걸 색으로 쭉 더한 게 조립 부문의 전체 원가래, 전체 원가. 되세요? 이렇게 하면 금액이 아마 40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오히려 단계별 볼때 쉬워하시는 것 같은 당황스럽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직접이 더 어려운데? 쉬운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주황색? 빨간색. 자, 그럼 절단 부문 본인의 원가는 40만 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력한테 받은 금액이 4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수선 부문한테 받은 금액이 절단 부문이 32만 원. 이 빨간색을 다 더한 게 절단 부문의 전체 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계산하면 76만 원.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배분 전 제조 간접비하고 배분 후 제조 간접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체 금액이. 전체 금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 일단 같아요. 전체 금액은 같아요. 왜? 그냥 보조걸 제조 나눠주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보조가 뭐라고 했지? 내가 보조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부모님 보조라면 좀 그런데. 네, 그렇게 할게요. 부모님이 빵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자식이 잘 먹으니까 빵을 나눠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식이 먹는 빵은 늘어나지만 전체 빵 개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부모님 예수님도 아니고 갑자기 창조를 해 빵을 갑자기 만들어?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보조가 제조한테 단순히 나눠주기만 한 거니까 전체 금액에 영향 없어요. 알죠? 그래서 아마 다 더해보시면 배분 전 제조간접비나 배분 후 제조간접비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아마 116만 원 똑같을 거예요. 전체 금액은. 알죠? 이것도 가끔씩 말 문제로 장난칩니다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일 배분율법하고 이중 배분율법은 말 문제만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 계산 문제 안 내요, 시험에. 자, 들어보시죠, 배분. 자,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배부, 배분. 같은 말입니다. 배부나 배분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까로 따지면 그 뿜빠이라고 했죠, 뿜빠이. 그죠? 뿜빠이 나눠준다, 분배한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부든 배분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저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어떤 원가는 아닌다라고 추적 가능성. 그죠? 직접비와 간접비. 맞죠? 직접비는 배부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알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공통비를 나눠줘야지. 아까 우리 어저께 사례를 따지면 소나타와 그랜저의 전력비를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배부하라, 배분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제조 간접비에 대한 겁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실제 공장에서도 제조 간접비 계산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직접비는 쉬워요. 어떤 제품 얼마 들어가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어저께 그냥 제조 간접비라고 문뜬 그렸죠. 근데 원래 제조 간접비는 다시 변동 제조 간접비하고요.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뉘어져 엄밀히 얘기하면. 다 들어보세요. 음. 여러분 어저께 했던 임차료가 고정비였죠. 근데 임차료가 공통비잖아요, 공통비. 그러니까 공통비니까 임차료 같은 거 우리가 고정제조 간접비라고 불러요. 대표적이다. 고정제조 간접비 대표적이다. 근데 우리가 수선비도 공통비, 수선비. 근데 수선비는 여러분들 몇 개를 수선하든지 간에 수선비가 똑같아요? 총금액이? 아니, 수선할 때마다 비례해서 발생하는 총금액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변동제조 간접비라고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제조 간접비라고 한 번에 줘버리면 그건 그냥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 합친 걸 준 거예요, 한 번에. 근데 갑자기 시험에서 변동 제조 간접비는 얼마다? 이렇게 출제하면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 합친 걸 제조 간접비로 보세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출제하고 있어요. 아셨죠? 좀 유념하세요, 여러분. 제조 간접비라고 던져줬는지 갑자기 변동 고정 이렇게 줬는지. 그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선한 것만큼 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말 문제요. 계산 문제는 안 내요. 자, 말 문제. 그래서 뭐라고 가냐면 여기 이중배분율법은 말 그대로 배부 기준을 변동제조 간접비와 고정제조 간접비를 따로 하겠다라는 거 따로. 무슨 말이냐? 변동비. 방금 했던 수선비는 실제라는 게 좋죠. 실제 수선한 것만큼 나눠주는 거. 실제 수선한 것만큼. 다만 여러분들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는 실제 제품 생산량에 맞게 분배하는 게 맞을까요? 논리상?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학원으로 설명해, 학원. 여러분들 학원의 임차료는요. 학원 면적에 따라서 발생하죠. 응? 그죠, 여러분들 학원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학원 건물을 빌렸을 때 평균적으로 학생분들이 실제로 한 8분 들어오신대, 평균적으로요. 네, 많이 들어오시면 한 24명 들어온대요. 많이 들어오시면.
뭐 건물 임차할 때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임차예요. 평균 8명 들어오니까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임차예요. 후자죠, 후자. 아니, 죄송해요. 전자죠, 전자. 응? 아니, 여러분 펜션 갈 때 펜션 있잖아요. 펜션도 감가상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펜션을 지을 때 성수기에 맞게 지어야 하는 평균적으로 한 10명 들어 10명을 수용할 건물 지어야지 돼요. 전자잖아, 전자. 맞죠? 즉, 고정비라는 건 최대 수용 가능 인원에 맞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고정비는 최대로 하겠다. 최대, 최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임차료하고 감가상각비가 우리 어차피 대표적인 고정비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걔네들은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회사가 건물을 짓든 건물을 빌리든 최대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최대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게 이중 배분율에 두 개 나눠서 배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 이게 이중 배분율법. 자, 근데 단일 배분율법. 그럼 단일은 우리 많이 쓰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이거.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북한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좀 이상한 그거죠? 아니야. 그래. 농담이에요. 그런 분 없었을 때까지. 없었다. 그만할게요. 재미없죠? 그죠? 그럼 단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쓰니까 변동비든 고정비든 야 귀찮아. 하나를 하자. 귀찮아. 못하면 두 개 나누니 야 복잡해.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요. 하나의 배분 기준을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부 다 그냥 실제로 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끔씩 말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말 문제로 내냐면 그럼 이 둘 중에서 뭐가 정확할까요? 그렇죠, 이중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말은 이중 배분이 다 들어가요. 뭐 계산이 정확하다, 성과 배분이 좋다, 맞죠? 원가를 통제하는 데 좋다 이런 말. 왜냐하면 정확한 게 항상 올바른 방법이니까 뭔가 이제 회사가 성과 평가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정확한 방법이 옳죠. 그렇죠? 근데 단일 배분율법은 단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귀찮아 방법이니까. 간편하다라는 거 빼고 다 단점입니다. 되세요? 말 문제 이것도 조심하시고.